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 엄청나게 큰 뉴스들이 거의 하루에 한 건씩 터져나와서 일시 갈피가 다 잡히지 않군요. 그래서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논평을 준비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다가 아직 절반도 메모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뉴스가 터져나오면서, 그런데 그 뉴스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형성하다 보니 논평이 주제가 자꾸 헝클어지곤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논평은 제가 이 내용 속에 소제목을 하나씩 만들고 거기에 번호까지 매겨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한번 시험삼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논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논평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고 있는 견해 내지 관점, 그리고 나아가 이와 같은 견해와 관점을 바탕으로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피력 내지 호소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평론가로서 제가 주장하는 바와 이 논평을 듣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으시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가감없이 반론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비평도 해 주신 데 대하여 저는 정말 달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일례로 제가 전번 논평에서 홍준표는 정말 안 되겠다 라고 주장했었잖아요. 그런데 저와 정말 친한 친구 가운데 한 분이 홍준표 후보의 열성 지지자거든요. 그리고 역시 유튜브에서 방송도 하곤 합니다. 하도 친한 사이다 보니 공개적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저한테 반론하진 않고 전화로 정말 아주 거세게 항의하더군요. 아니, 대다수 보수파 국민들은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총리도 맡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쪽의 인사가 설마 아니 악마이기까지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민주당 쪽에도 꽤 괜찮은 인물들이 있지 않느냐고. 지금 한창 그 후보로 경쟁하고 있는 박용진도 괜찮고, 또 항상 바른 소리를 잘하고 있는 조응천도, 그리고 그 젊은 김혜영도 모두 스카웃에서 쓸만한 좋은 인물들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방송에서 홍준표 진짜 안 되겠다는 내용으로 논평을 했던 것은 그냥 편폭상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총리도 민주당에 줄 수 있다는 그 기사 하나만을 가지고 집중해서 논평하다 보니, 사실상 이 홍준표 후보가 정말 보수파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는 저희 이 주장을 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훈계들이 솔직히 아주 많은데, 그걸 미처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을 따름이라고 일단 변명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논평에서는 그 미처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서 이제 곧 조만간에 터져나오게 될 과거 또는 어제의 문제점들에 대하여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지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좀 너무 일찍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미에 가서 어떤 문제점들이 곧 터져나오게 될지에 대하여 몇 가지 더 힌트 삼아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전번 방송에서 왜 홍준표는 진짜 안 되겠는가에 대한 또 다른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는 자해 행위에 의해 보수파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힘당의 대선 버스가 지금 점점 산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안철수 대표님을 향하여 절대로 이렇게나 더럽고도 추잡한 국힘당과는 합당해서는 안 된다고, 이 대선 경선 버스는 곧 똥소리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홍준표와 유승민이 가장 앞장에서 똥주머니들을 마련해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윤석열이 탑승하는 그 순간 바로 주머니 속에 준비해두고 있던 똥들을 모조리 다 뒤집어 씌울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들이 지금 모조리 다 적중해서 하나둘씩 맞아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여성 변호사 한 분이 계시죠. 누구냐면 그 대전에서 이제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김소연 변호사.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을 이제 소설을 써왔고, 또 최근에는 역사 소설과 함께 인물 평전을 많이 써왔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소설가로서의 저희 눈에는 달림은 영창으로 이건 정말 유머와 위트와 해학 속에 숨어있는 촌철살인의 최고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 각별히 주목하곤 하는데, 이분께서 얼마 전에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잖아요. 물론 그 글이 대뜸 기사가 되어 온 언론을 도배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 기사 제목이 우리 준석이 우쭈쭈 하다 이 지경, 역사 죄인 될 것 이라고 했잖아요. 자, 제가 지금 그 김소연 변호사님의 페이북글 속에 한 토막을 패러디해서 지금 한창 국힘당 경선버스 안에서 온갖 오물을 다 투척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에 대하여 표현하자면, 대깨문들이 만들어낸 우리 무야홍, 우쭈쭈 하다 이 지경,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역사 죄인 될 것. 저는 100% 단언합니다. 이 대깨문들이 역선택에 놀아나서 정말 만에 하나라도 홍준표와 유승민 가운데서 어느 누가 이재명과 맞붙게 될 경우, 이건 그냥 두 손으로
대선을 더불어민주당에 받쳐 올리는 것밖에 더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홍준표 후보는 이미 대깨문들과 문바들의 정신적인 한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에게는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찬물을 가져다 주고 있는, 한마디로 가장 반갑고도 눈물 나도록 고마운 대변인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때부터인가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거의 비판하는 법이 없이 그냥 자당의 후보를 공격하면서 당내 분란만 일으켜왔던 이준석의 경호 대장이라도 된 듯이 행시하면서 지금은 그 자해행위를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발언들까지도 모두 이준석을 쏙 빼닮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정부 여당, 그리고 이 여당의 대권 주자들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고 오로지 윤석열만 잡으면 곧 그 자리는 내 자리라는 그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당랑포선 황작제호, 중국어로는 탕랑부찬 황쉐자요. 그 매미를 잡는 순간 뒤에서는 참새가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는 바로 사마귀 역을 지금 홍준표 후보가 바보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기사들에서 보셨겠지만 그 바로 홍준표의 뒤에서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유승민이 아주 대놓고 윤석열은 홍준표가 잡고 홍준표는 내가 잡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이걸 바꿔놓고 말하면 윤석열이란 매미는 홍준표가 잡고 홍준표라는 사마귀는 자기가 잡을 것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준표와 유승민 얼마나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착각도 자유하지만 이건 정말 해도 너무 세상을 웃기는 착각 아닌가요? 어떻게 윤석열의 그 체급이 매미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홍준표와 유승민은 매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 토론을 시작하면 자기들은 그냥 토론 한 방에 윤석열을 날릴 수 있다고 크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감히 홍준표 대 윤석열 또는 유승민 대 윤석열 토론에서 승자는 100% 윤석열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어 마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승자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 홍준표는 훨씬 더 초라하게 찌질하게 비춰지게 될 것이고, 토론을 통해 유승민도 경제에 대하여 좀 안다고 경제 지식을 가지고 뽐내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될 자는 경제 전문가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유승민보다 10배, 100배 더 훌륭한 이 나라의 경제 방면의 인재들을 발굴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라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포용성을 포함한 리더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거대한 산과도 같은 윤석열을 매민줄로 착각하고 있는 홍준표와 유승민의 헛꿈 내지 개꿈은 그들이 이 경선버스에 올라타면서 준비해가지고 왔던 똥주머니들을 다 털어먹고 나면 그 순간 바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7월에 있었던 일이든지 그때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던 적이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수도꼭지에 달리는 물 한 방울을 놓고 싸우던 사마귀와 참새의 결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마귀가 그 물 한 방울 때문에 모험을 감행하다가 정말 허무하게 참새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지금 그 사마귀 역을 담당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이미 조국의 대변인이 된 것도 모자라 그 대깨문 문바들이 굉장하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정말 주도 면밀하게 음지에서 착당하여 만들어내고 있는 이른바 역선택의 놀이개로 되어 있으며, 당신을 칼로 휘두르고 있는 유승민이라는 참새에게 있어서는 이건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재도 잡는 격이 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랑치고 가재도 잡는다. 혹시 이것도 속담은 아닌가요? 비슷한 의미로는 보통 일거양득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사마귀가 되어 있는 홍준표와 이 사마귀를 곧 한 입에 날름 삼켜버리게 될 유승민이란 참새에게는 이건 그냥 일거양득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그냥 가재를 잡기 위해 도랑을 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도랑을 치다 보면 흙탕물이 튕겨 가재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결국 도랑을 칩니다. 그리고는 물을 빼는데 그때 대부분의 가재는 이미 도랑을 치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흙탕물 속에 헤집고 다 빠져서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곧 도랑이 다 쳐지고 나면 바로 물을 뺀다는 것도 모른 채로 한두 마리 남아있던 가재가 결국 잡히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 국힘당이라는 흙탕을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어제까지는 계속 이 국힘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이 흙탕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러다가 이틀 전인가 갑자기 사과하고는 며칠간, 아니 아주 잠깐만 잠정 모드로 들어가는 듯 싶더니 지금은 이준석의 흙탕물을 누가 이어받아서 함께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 도랑을 치고 있는 진짜 주인은 다름 아닌 이준석의 상왕 유승민인데, 바보 같은, 정말 바보 같은 홍준표는 사실상 유승민과 이준석의 눈에는 곧 도랑을 다 치고 나면 물을 빼서 잡아버릴 그 가재에 불과하지 않은 줄도 모른 채로, 그리고 사실상에서도 이미 가재로 전락해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로 이 도랑을 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요, 가재는 뭐 유승민 정도가 되겠지, 그리고 유승민이야 그 나머지들은 다
붕어나 아니면 미꾸라지 정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의 국힘당입니다. 이렇게 더럽고도 추잡한 국힘당으로 호랑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호랑이 새끼를 잡으려 하라는 큰 배짱과 포부 하나만을 가지고 덥석 뛰어들었던 윤석열 후보, 지금 아시겠습니까? 홍준표와 유승민, 특히 이 홍준표를 자신의 칼로 삼아버린 유승민의 무리들은 그냥 호랑이 새끼 또는 호랑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벌써 한두 달 전부터 여러 차례 논평을 통해서 중언부언해왔습니다마는 특히 유승민의 무리가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부터 미래통합당을 거쳐 오늘의 국힘당으로 탈변하는 과정에서 일관하게 보여주곤 했던 그 배신을 밥 먹듯이 일삼을 뿐만 아니라 구해준 은인한테는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벅지르고, 그래서 물에 빠진 그 보따리를 건져주마 하고 물가로 내려가는 은인을 뒤에서 아주 발로 걷어차서 물속에다가 처박아 버리는, 한마디로 승량이 이리 하이에나 떼들인 것을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열성 지지자들께서는 혹시 이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이에나 떼들이 덩치 큰 버팔로나 코끼리를 사냥할 때 어떤 전술을 쓴다고 했습니까? 앞뒤에서 습격하고 좌우에서 교란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 틈을 노려 한 놈이 후닥닥 달려들어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바로 그 시기를 물어뜯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악한 짓거리에 가장 능했던 자가 다름 아닌 바로 이 진보 좌파들이 역선택에 의해 오늘날 국힘당의 당대표를 꿰찬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준석의 가장 뛰어난 그 거시기 물어뜯기 전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자가 유승민 캠프 속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에 대해서 이 자가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이 사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자의 애매모호한 발언들에 대하여 그 의미, 그 시도하는 바, 그리고 그것이 일으키고 있는 자욱한 미세문제 같은 것이 과연 뭔지인지 연기인지를 잘 식별되지 않도록 만드는 또 다른 그 누군가에 의한 또는 그 어느 캠프에 의한 아주 음험한 고도의 작전 같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정말 주시해야 합니다. 과연 고발 사주냐 아니면 정치 공작이냐, 그리고 이 공작 정치의 진원지는 정부 여권 쪽일까 아니면 오히려 이 국힘당 내부일까? 그리고 만약 이 국힘당 내부가 맞다면 여기서 김웅은, 그러니까 바로 유승민 캠프의 그 대변인입니다. 이 자가 여기서 국힘 어떤 배역을 놀고 있는 것이며 이 자의 배후에서는 또 누가 사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자, 이 일이 터져나오자 정말 정부 여권정보다도 오히려 더 흥이 나서 떠들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조국의 대변인이요, 유승민의 칼이요, 이준석의 호위무사 홍준표와 그리고 이준석의 상황 유승민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맞장구라도 치듯이 이준석이란 자는 바로 당무감사를 시작하겠다고 선포했고, 당신과 민심이 괴리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뜻인즉 당심이 민심이요 민심이 당심이니 역선택을 방지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 아니고 뭐겠습니까? 결국 드러내놓고 지금 도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랑을 치고 나서 흙탕을 빼고 가시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의 의중 속에서는 사마귀로 취급되고 있는 홍준표 자신의 의중 속에서는 매미로 취급되고 있는 윤석열만 찾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는 홍준표에 대한 비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 논평에서는 제가 그 홍준표의 비리들, 물론 의혹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고발 사주도 그것은 아직까지는 의혹일 뿐이고 아무 증거 자체도 없는 정부 여권 또는 국힘당 내 모 캠프가 여기에 함께 작당하고 있는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곧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라도 정말 정부 여권과 그리고 국힘당 내부의 프락치들이 함께 모여하여 진행하고 있는 이 정치 공작에 잘못 걸렸는데 더하여 문파 대깨문들의 역선택이라는 이 작전에 걸려들어 먼저 윤석열이 쓰러지게 될 경우 바로 그 다음날 가장 먼저 터져나오게 될 홍준표의 비리는 다름 아닌 그 성완종 리스트 사건 당시 홍준표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직접 자기 입으로 자신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경선 자금과 관련해 국회 대책비로 4천만 내지 5천만 원이 나오는 그 돈을 자기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고 그 아내는 그 돈을 비자금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그냥 의혹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털어내놓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 말고도 당시 성완종으로부터 받았던 1억 원 뇌물수수, 이 문제 또한 100% 다시 터져나올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이 나온 뒤에 돈을 배달했던 사람이 홍준표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죽자, 그것이 새로운 증거로 발견되지 않고 있었어요. 법리 다툼이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이 증거는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느냐면 옥마치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 라는 식으로까지 갈변을 내밀고 있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특히 불찬 남자들은 모두 이재명과 김부선의 사이에는
그냥 영어로 표현할게요. 100% Do you have something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가 경남지사 시절 성완종으로부터 뇌물수수했다는 폭로가 다시 터져나올 것이고, 그 뇌물수수 자체는 대법원에서 받아낸 판결을 가지고 입막음이 혹시 될지는 몰라도 홍준표 자신이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털어놓았던 그 비리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민들이 과연 이런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뽑을까요? 아니, 일단 보수파 국민들이 이런 홍준표를 자기들의 대선 주자로 최종 낙점하게 될까요? 100% 단언하건대 홍준표 후보는 일단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고 후보들 간 서로 공방전이 진행되면 제일 먼저 유승민부터 넘어서지 못합니다. 당신들의 그런 찌질한 공격 앞에서 윤석열 후보는 그냥 어처구니 없어 호글풍식으로 허허하고 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들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때 여전히 증거는 없이 의혹만 가지고 공격하면 그에 대한 윤석열의 대답은 그냥 허허 웃음밖에 더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홍준표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안 하고는 당신 스스로의 자유요 권한이라 더 이상 권고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쯤 되면 홍 후보는 자기 스스로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아니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홍준표 당신을 때려잡을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유승민은 최소한 누구에게도 돈 받아먹었다는 이런 소문이라고는 전혀 없는 후보입니다. 한마디로 돈 문제, 여자 문제 모두 깨끗한 후보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상황은 지금 어떠합니까? 한때 홍 후보와 함께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손까지 잡고 나오곤 했던 류혜애 전 최고위원과의 그 사이가 틀어지자 대뜸 주막집 주머니 뭐니 하고 정말 더러운 모욕을 안겨주다가 법원 상고심에서 5천만 원이라는 벌금까지 당하지 않고 쨌습니까? 이런 인격의 소유자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의 국격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만약 유승민 쪽에서 공격하면 홍 후보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홍준표와 유승민으로부터 좌우에서 공격받고 계시고 이준석이와 김웅으로부터 앞뒤에서 교란받고 계신 윤석열 후보께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가을이 오면 개미떼가 성한 법입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가을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차지고 바람이 세질 때면 개미떼들도 어쩔 수 없이 모두 사라져버리기 마련입니다. 미처 풀 속에 숨어들지 못한 자들은 가차없이 바람에 휩쓸려 존재 자체가 소실됩니다. 홍준표 후보는 토론 한 방에 윤 후보를 날려보낼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그냥 매미 정도로 간주하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곧 그 자신이 사마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현재 그를 칼로 휘두르고 있는 유승민에 의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증명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엄중한 착각병을 앓고 있는 사마귀와 참새들의 광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푸시킨의 그 유명한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놓여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라.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解开我最神秘的等待，星星坠落，风在吹动，终于在将你拥入怀中，两颗心颤抖。